이렇게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는데 대표님 가장 먼저 어느 쪽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조정 장세에도 불구하고 좀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일단 뭐 앵커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엔비디아가 국내에서 순행식 기법을 좀 활용한 냉각 시스템 업체들에 관련된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어떤 기사가 좀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도 시초의 어떤 수급 유입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우리가 냉각 시스템에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됐어요. AI 산업이 확장됐고 여기서 데이터 센터가 확대가 좀 되다 보니까 가장 큰 난제가 전력 소모량들이 좀 컸는데 일단 서버 자체를 구동하는 전력도 많이 먹고 있지만 이 데이터 센터가 과열되면서 이 부분을 열을 식히기 위한 전력 수요도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서버의 어떤 운영비가 전력비 관점에서 45% 정도가 열을 식히는 데 사용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을 정도 지금 열을 식히는 그러니까 발열 이슈를 좀 낮추는 그런 전략들에 관련된 기술 개발들도 현재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양산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는 현재 뭐 보편화된 공기를 좀 차갑게 식혀서 열을 식히는 공냉식기법이 보편화가 좀 돼 있었고 이 부분마저도 많은 전력 소요 관련된 유지 비용들 때문에 지금 순행식 물을 이용해서 열을 식히는 그런 기법들에 관련된 개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버의 어떤 적용 도입들이 계속해서 좀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단점이 좀 있지만 이게 뭐 전도성이죠. 물 자체는 전기가 좀 통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버에 심각한 좀 오류라든가 뭐 쇼트 같은 것들 그래서 서버의 뭐 가동 자체에 관련된 운영 단점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서버 자체를 물에 담궈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물을 이용해서 열을 식히는 그런 부분들은 공냉식 기법에 비해서는 뭐 전력 소모량들이 좀 더 낮고 유지 비용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정도지 아직 이게 뭐 확실한 좀 대안이다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공냉식 기법과 순냉식 기법들을 모두 다 극복하는 액침 냉각이라는 부분들 특히나 뭐 전기가 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에 서버를 좀 담궈 가지고 열을 식히는 그런 개발들이 현재 좀 현실화가 됐고 일부 고사양 서버에는 좀 적용이 좀 되고 있는데 단점은 해당되는 개발비가 너무나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쉽게 좀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 관련된 어떤 이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액침 냉각 기술보다는 순행식 기법을 좀 통한 서버의 어떤 효율적인 어떤 전력 관리가 조금 더 보편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결선상이 엔비디아가 미국 안에서의 관련된 파트너도 워낙 수요가 확장되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까지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그런 이슈가 오늘의 어떤 수급 기대감으로 좀 작용했다라고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AI 칩에 관련된 발열 이슈는 사실상 칩 자체로 열을 좀 관리하는 그래서 뭐 유리기판도 하나의 좀 대안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서버에 열을 식히는 그런 부분들은 액침 냉각이라는 비전도성 액체를 좀 담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 비용이 효율화되고 오히려 저가로 관리 비용들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라면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들 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향후에는 뭐 비전도성 액체죠. 액침 냉각류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내 정유사가 현재 개발을 했거나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해당되는 수요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디를 확장하면 또 액침 냉각주랑 정유사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일단 액침 냉각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운입니다. 근데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는 사실상 5주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긴 네.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중국 제재하는 내용이 지금 같이 붙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서요. 그러면은 이번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반등 주면 빠져나와야 할지 아니면 조선처럼 이번엔 트럼프 이슈가 붙었으니 좀 더 길게 봐도 될지 어떻게 시각을 좀 가져가면 네. 좋을까요? 조선주와 방산주와 좀 비교하기에는 숫자가 약하죠. 음, 일단 뭐 작년도 하반기에 HMM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폭이 좀 증가된 것은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해상 운임의 연속성들이 아니라 중국에 관련된 관세 부과가 오히려 이 6월인가 7월까지 해당되는 기간 안에서 밀어내기 수출 물량들이 급증하면서 발생됐던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정도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명확하게는 우리 앵커님께서 좀 짚었듯이
운임 지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수익 지표가 절대 좀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현재 평준화된 부분들보다 오히려 고점 대비 하락하고 있는 점, 특히나 벌크선에 어떤 연동되는 BDI 지수도 현재는 뭐 계속해서 상승보다는 뭐 중립 내지 하향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맹목적인 미국의 정책 기대감을 좀 받기는 좀 애매하다. 다만 우리가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관련된 전통적인 흐름들을 보면 해상운임들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수출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좀 한 1년 정도 좀 증가됐던 요인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해상운임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게 중장기 관점의 호황기라고 우리가 여길 만큼에 대한 숫자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기대 요인들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맹목적인 투자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되겠습니다. 오히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좀 계속해서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 방산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해운주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속성을 가져갈지는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